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사실 올해 달러 약세 전망이 사실 대다수였는데요. 그 전망들이 무색하게 연초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101원대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최근 환율이 왜 올랐을까 좀 점검을 해보고 오늘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7.5원 상승한 1097.3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달러 강세의 흐름과 또 어제 위안화 환율이 장중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101원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장 후반에 위안화 환율이 좀 상승세 주춤하고 내고 물량 나오면서 1107.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동향도 환율 상승에 일조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급등하다가 다시 또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또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외국인 투자 동향을 보시면 국고채 시장, 통환채 시장 모두 외국인이 채권을 순회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연초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입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구나 정도로 일단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수조뉴스도 있었는데요. 어제 현대사모가 1,000억 원 넘는 한 2천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수주였는데 어쨌든 선박 수주 뉴스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흐름을 보시면 어제 주가는 하락을 했고 달러는 강해졌고 금리는 올랐습니다. 일단 미국 전국 불확실 가장 큰 거는 미국 금리가 오른 것이 일단은 주가 하락,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3월 이후 최고치인 1.14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미국 금리가 1% 넘어서면서부터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블루웨이브 반영에다가 일단 최근에 일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올해 새로운 투표권자거든요. 이분이 올해 테이퍼링을 하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열려 있다. 지난주에 이제 올해 안에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또 이제 이런 발언들을 좀 반복을 하면서 미국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특히 이번 주에 미국 국채 입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5%가량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위험 깊이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지표도 어제 나온 경제지표가 12월 고용 추세지수인데요. 99.01로 하락을 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19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미국 전국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또 전국도 불안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확실성, 금리 상승이 달러 강세, 주가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통화별로 보시면은 유로도 어제 많이 빠졌고 또 전통적인 그런 베타 통화들, 위험 자산의 위험 선호에 민감한 통화들,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의 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전통적인 신흥 통화들 브라질 헤알, 러시아 루블, 남아공 랜드 뒷부분에 있는 그런 통화들의 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환율은 왜 올랐을까? 일단 달러 지수 이게 일간 차트인데 일단 연초 들어서 달러 지수가 다시 90을 넘어서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달러 환율은 작년 12월부터 전반적인 흐름이 해외 시장과는 좀 괴리된
그러니까 뭔가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다거나 또는 작년 12월에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팔았거든요. 근데 다른 그런 외부 환경과는 좀 괴리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달러 지수는 계속 빠졌지만은 달러 원 환율은 급증했다가 급락했다가 연초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해 첫 영업일에 1,080원대 찍고 일단 어제는 1,100원대 찍고 1,090원대로 레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왜 올랐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달러 지수의 상승, 그러니까 달러화가 급락하다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면 달러 지수는 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뭐 작년 11월에 나왔던 많은 연간 전망들이 올해 약달러 전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연간 전망은 분기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차트 보시다시피 작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되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 기대가 높아졌을 때부터 달러 지수는 가파른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 순투기적인 포지션을 보시면 숏 포지션이 11년 3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와의 반등은 숏이 너무 깊어서 사실은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상승한 부분들, 일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미 바이든 당선, 블루웨이브 기대 이런 것들을 땡겨서 반영하면서 이미 달러 숏 포지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되돌림하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왜,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면 숏 포지션을 지금 와서 정리를 하느냐?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이제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사실은 블루웨이브가 기대 물가 높이고 실질금리 낮추고 위험 선호 강화시키고 주가 올리고 약달러 흐름을 보여야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논리적인데, 지금 와서 달러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숏 포지션이 깊은 건데, 그 포지션이 왜 지금 조정이 돼야 되느냐? 일단은 금리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60주 이평선을 딛고 올라서면서 1%대에 지금 안착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차트 보시면 미국과 유로존의 10년물 국채 스프레드고요. 달러 지수입니다. 사실은 이미 한 8월부터 미국 빼기 유로존의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이미 다시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는 계속 빠졌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스프레드가 더 확대가 되면서 일단은 달러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또한 달러, 사실 그동안에는 금리 스프레드 확대되는 거 무시하고 달러가 약세였는데, 지금 와서 여기에 반응하는 것은 숏이 당장 너무 깊기 때문이다. 이 포지션을 조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시장에 일단은 좀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환율이 오르는 거는 달러 반등이고, 달러 반등이 나오는 거는 숏이 깊었기 때문이고, 숏 포지션이 정리되는 이유는 일단 너무 깊었던 부분도 있고 금리 쪽에서 일단 트리거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달러 위안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달러 위안 환율도 보시면 1월 들어서 일단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이 지난주 한 중반쯤에 일단은 발언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연초는 투기 세력들이 막 붙어가지고 위안화 강세로 막 베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연초 첫 영업 한 1월 이번 주 지난주 초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들이 감지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 당국이 속도 조절 의지를 내비치면서 일단은 위안화 환율 하락도 좀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또 사실 역외 세력들 그리고 외국인이 사실은 원화 자산이나 원화에 대해서 일단은 작년 12월부터 조금 흥미를 잃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흥미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차트 보시면 외국인이 지난 12월에 막 11월 달에 주식 사다가 주식을 순매도하기도 했고요. 연초는 아직 누적으로는 순매수긴 하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빼고는 사실은 대부분 순매도가 좀 우위인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사실 올해 연초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일단 주식에 대해서 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도 일단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새해 들어서 그 기관들이 해외 투자 집행을 다시 신규로 하면서 일부 관련한 달러 수요도 영향을 미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분간은 이제 뭐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달러 숏 포지션이 조금 정리돼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변수상으로도 일단은 코로나 확산 계속되면서 1분기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은 막 위험 선호를 자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백신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급이 잘 될 거냐, 효과가 있겠느냐, 모두 다 맞을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일단은 한 1분기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게 달러 약세 끝났느냐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어쨌든 그 미국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이 상황, 그러한 가운데 우리한테는 아직 정상으로 복귀 이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달러가 계속 반등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2분기가 달러 약세가 1분기는 좀 변동성이 있고 2분기가 좀 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북반구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경제지표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백신도 1분기에는 이게 보급이 되냐 안 되냐 막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가 2분기가 되면 다시 좀 백신 많이들 맞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초여름쯤이 백신에 따른 집단 그런 집단 면역이 되는 시점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분위기 좋고, 또 물가는 어쨌든 작년 아시다시피 3월, 4월에 워낙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만으로도 한 4, 5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들은 굉장히 높을 건데, 어쨌든 연준이 이 물가 상승에는 반응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물가 올라도 우리는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도 좀 좋을 것 같고, 2분기가 달러 약세가 제일 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하반기는 좀 저는 다시 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당겨지면서,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 금리를 올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다시 또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달러 반등이 이제부터 달러가 계속 반등할 거다라고 일단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레벨로 보자면은 일간 차트인데요. 60일 이평선이 1108원 정도, 그리고 14년 저점과 이후 고점이 61.8% 조정 레벨이 1116원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80원, 1120원의 변동성 장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간 차트인데요. 아까 이제 보셨던 60일 이평선 1108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라 하면 오늘이라기보다는 1, 2주 내 저항선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 어제 밤 사이에 미국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좀 여기에 반응을 하는지,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연초 들어서 주식이거든요. 주가가 조정이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 흐름이 어떤지 봐가면서 1090원대 중후반 중심의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DF 환율은 97원대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환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우진 님이 금리 상승이 얼마나 갈까요? 미국 금리 상방을 얼마나 보시나요? 사실 뭐 저는 금리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IB들 전망치는 올해 한 1.5%
가지 정도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금리가 막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오른다기보다는 일단은 블루웨이브 재료가 나왔으니까 상승으로 반응을 하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거나 또는 1분기 미국 지표들이 좀 부진하거나 그럼 다시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일단 상방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막 계속 오른다기보다는 상단은 좀 제한돼 있고 변동성 가면서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기 된장국님이 단기 어떤 환율 상승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 김숙경님이 금리가 오르는 기미가 보이면 주식시장은 반대로 매도 시기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시장에서는 이게 좋은 금리 상승이냐 나쁜 금리 상승이냐라고 막 얘기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 배당률이 1.8% 되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1.8%까지 오르는 데는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뭐 이게 또 시장 여건에 좀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1분기는 주식이 좀 변동성이 있고 2분기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뭐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는 부분은 주가가 좋게 반응할 건데 이게 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어느 순간에는 금리 인상이 우리가 한참 뒤에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금리보다는 단기금리를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이제 좋은 금리 상승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증시에는 아주 또 온전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맥이 원자재 가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은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또 실물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은 일단은 좀 또 계속 지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실물 경기랑 원자재 가격은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올려주시면 장 퓨처스맨님이 일부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언급했는데 하반기 미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경우 연준위의 통화정책 스탠스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는 달러 반등 쪽으로 봤었는데요. 일단은 아직은 뭐 너무 먼 얘기 같긴 한데 어쨌든 금리 올리기 전에 먼저 국채 매입을 종료를 한 다음에 금리를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스틱 그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일단은 그 테이퍼링이 일단은 연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은 뭐 보시면 최근에 어디였지? 그래서 일부 연은 총재들이 테이퍼링이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시장이 긴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면 일단 저는 스탠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콜라스 박님이 달러 강세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1분기 정도까지는 갈까요? 이게 강세라기보다는 저는 변동성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미국이 개인들에게 2,000달러씩 주는 거 막 풀면 다시 또 시장이 막 위험선으로 가고 달러 약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는 좀 저는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변동성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일리 알리님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혹시 외화자금 시장에서 비롯된 수급 요인은 없었는지요? 단순히 달러 강세 정도만을 보고 해석하기엔 과도하게 뛰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던 외화자금 시장의 그런 타이트한 흐름은 일단은 일단락 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뭐 유로 스왑 베이스나 예나 스왑 베이스 확인해 보시면 일단 다 레벨이 좀 올라왔고요. 저는 외화자금 시장 여건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포지션 조정, 너무나 과도했던 약달러 시장 조정. 요 달러 환율은 사실은 12월부터 흐름이 이상해요. 일단은 달러 지수 빠지는데 혼자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는 역외가 워낙 강세로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어떤 재료에도 하락하다가 역외가 한 발 빼니까 시장이 조금 약간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반등할까요? 저는 원자재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강래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뭐 고점 경신하다가 조금 조정받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막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구리 가격 이제 상승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우리한테는 아직 정상 복귀 이슈가 남아있고 또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고 호주 환율도 사실은 다 전반적인 흐름에 사실 연동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1분기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으로 복귀하고 인프라 투자하고 그런 흐름이라면 그런 원자재 관련 통화들은 이게 또 다시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표 위험 외환에서 호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호주가 그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 원화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세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원자재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가 좋고 물동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호주가 호주 달러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호주는 중국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호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뭔가 중국이 또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를 좀 주도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일단은 전 세계 경기에 민감한 것, 또 중국 경기에 민감한 것,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호주가 이제 베타 통화들, 위험 통화들 선진 통화들 중에는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사실은 금리도 중요한데요. 낮은 금리는 비교적 안전 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호주도 금리가 낮아졌긴 했지만 유럽이나 일본 그다음에 스위스 이런 주요 통화들 중에는 그나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또 주요 통화 중에서는 위험 자산의 위험 선호에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혜찬님이 14일 바이든 대규모 부양책 발표, 18일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즈음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예. 이러다가 또 이제 막 부양책 발표 나고 또 뭔가 막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들이 이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위험 선호로 자극을 하면 또 다시 또 하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양책 발표하는 것 자체는 또 환율의 하락 재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1080원에서 1120원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제는 좀 그동안 우리가 워낙 가을부터 여름부터 일방향적인 하락만 계속 봐왔다면 이제는 당분간 좀 변동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YK님이 현 상황에서 남은 1월과 1분기 동안 80원대나 그 이하로 예상하기는 어려울까요? 시나리오별 예측 환율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막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1월달 안에도 80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1분기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고 본 게 날씨도 춥고 코로나 확산도 깊고 지표 안 좋을 거고 또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막 발언을 할 건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증세에 대한 발언을 혹시 한다거나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한다거나 이게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백신에 대해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맞는다는 사람 별로 없고 보급을 어떻게 할지 이게 효과는 있는 건지 막 사람들이 의심이 제일 많은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분기는 위험 선호 제한되고 변동성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분기는 막 날씨 좋아지면서 사람들 밖으로 나가고 지표 좋아지고 백신 이제 막 집단 면역 나오고 또 물가는 올라가지만 연준은 괜찮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하락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돈이 많고 또 모든 재료를 앞당겨서 반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생각한 2분기에 좋은 재료들을 1분기에 다 땡겨가지고 80원대에 가지 못한다라고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 시나리오 하에서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조금 더 하락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원 밑으로 못 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여건상으로는 1분기는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2분기가 조금 더 하락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헤일리 알린님이 최근 주식이랑 환율이랑 괴리를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 알겠는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개인들이 사주니 차익 실현 기회로 보고 차익 실현하고 역순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율 영향은 단순히 팔아서가 아니라 역순금을 해야 나타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식을 팔아놓고 그냥 막 딱 그냥 우리 그러니까 계정에 파킹해놓고 다음에 또 주식 사야지? 이러면 환율 영향은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환율이 오르는 데에는 역순금 수요 얘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사주는 거를 차익 실현 기회로 보는 건지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역순금에 나가는 수요가 꽤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개인의 승리냐 외국인의 승리냐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사실 오늘 코스피 시장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